예, 안녕하십니까. 공선배 TV의 재수 좋은 아저씨입니다. 오늘 영상부터 제가 재수 좋은 아저씨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렇게 믿으면 더 좋겠죠. 예. 지금까지 제가 영상 목차는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중에서 초목차로서 제가 직렬에 관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선택안의 두 번째 목차인 공무원의 가치와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또 작은 소목차로서 본인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적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나면 공무원이 과연 지속 가능한 좋은 직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공무원이 이제 문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무원에 대한 목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부터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왜 되려고 합니까? 그게 이제 직렬 결정에도 기준이 되거든요. 저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철밥통, 매달 월급날 꼬박꼬박 나는 월급만 60세까지, 만 60세까지 월급만 받으면 된다. 물론 여러분들은 62세, 뭐 크면 65세까지도 정년 연장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죠. 나는 정년 때까지 월급만 꼬박꼬박 잘 받으면 된다. 그런 학생들은 또 칼퇴근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그 다음에 부류는요, 조금 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좀 사회 소속감으로 긍지를 가지고 좀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좀 야망 있는 친구들 조금 그런 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록 내가 9급으로 들어오더라도, 물론 5급으로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직으로까지 승진해서 명예를 가지고 싶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세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은 첫 번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정년 때까지 월급 잘 받고 그냥 막 안정된 직장을 가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워라밸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문화가 왜 정착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 세대 때는 제일 큰 게 좀 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은 좀 문화가 관 중심 문화잖아요. 이제 관에서 뭘 민간을 다 주도하고 공무원이 비록 월급을 잡고 뭐 이래 해도 공무원이 이제 사회를 이제 주도하는 그 뭐 또 뭐 약간 민간을 규제도 하고 뭐 그런 쪽에 있었다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역할이 조금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 꿈을 가진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오히려 이제 명예 승진을 많이 하겠다, 고위직이 돼서 무슨 장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도 가끔 있고요. 근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같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능력을 발휘하는 거와 고위직으로 가는 거하고는 두 개가 같은 듯 다른 듯 합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다르죠. 철밥통 되는 사람들. 요즘에는 이제 그런 학생이 많다고, 그런 수험생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 직렬이나 지역이나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설정해서 도전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처신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게 바란스가 안 맞으면 현실하고 자기 이상하고 차이가 나면 이제 괴리감이 생기면 또 어떤 내적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교육학에 나오는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 하는 거 있죠. 사람이 욕망은 이제 5단계설인데 제일 밑에가 이제 그 뭐 생리적 욕구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전의 욕구,
그 다음 뭐 월급만 잘 받고 뭐 이렇게 자기 생계 유지하는 게고. 이제 세 번째가 사회적인 욕구, 사회 소속감으로서의 욕구. 네 번째가 이제 명예욕이고. 다섯 번째는 뭐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하죠. 맨 위에 그 자아실현 욕구는 저도 그거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자아실현하는지. 너무 이제 이상적이라서 제 자신도 약간 현실적인 현실적인 인간이라서 저 뭐 맨 위에 그 탑에 대해서는 저도 뭐 언급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안되는 욕구는 매달 월급만 꼬박꼬박 받으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사회적 욕구는 사회 소속감으로서 욕구는 아까 같이 자기 능력 발휘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예욕은 성진이나 이렇게 남들한테 존경받는 거 뭐 이런 건데, 그게 한번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적이 낮은 수험생들은 뭐 합격만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학생들 좀 많죠. 실제로는 직렬은 정해졌긴 하지만 대부분 합격이 급하지 그게 생각을 안 가지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합격할 때는 그렇죠. 합격하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지나면 마음이 살살 바뀌어요. 아, 내가 여기 다른 데 시험 칠 걸 하고 다른 지역에 칠 걸 하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지역도 마음에 안 들고 직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게 이제 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게 크죠. 저는 제가 하는 역할 중에서 뭐 학생들은 뭐 제가 뭐 톡톡이처럼 뭐 예측해 주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학생들 자기 진작 해주고 동기부여 시켜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역할 제일 중요한 거는 진로 상담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학생이 공무원 합격뿐만 아니고 합격되어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진로를 잘 안내해 주는 게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평가는 합격하고 나서도 배가 평가 대상이 되죠. 합격 불합격은 합격하는 순간에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는 공부하고 있을 때 매일매일 하루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거고요. 진로 상담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서처럼 자기가 욕망이 어디에 있는지 본인이 잘 생각하고 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회적 욕구와 명예욕은 같은 듯 다른 듯 하는데, 그거를 제가 좀 차이점을 둔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면, 계급은 낮아도 중요한 보직이 있어요. 근데 계급은 좀 높아도 한직 같은 데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급 달면, 5급 솔직히 이제 뭐 사무관 돼서 관자가 붙긴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지역에 5급 단 거와 조금 쉽게 말해서 끝발이 있고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의 6급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밖에 일반인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 더 친구 삼고 싶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일반인들이 공무원들을 좀 알아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5급으로 있는 사람보다 6급으로 있는 사람은 더 알아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5급으로는 있어도 그 사람은 한테는 내가 별로 도움 받을 일도 없지만 6급으로 있는 사람이 더 나한테 나중에 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뭐 편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부서에 근무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 되고 나서도 이제 가는 길이 달라요. 승진만 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고 또 좋은 부서에만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길이 나눠집니다. 조선시대 붕당 정치가 생기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이조 전량자리 때문에 싸움이 나잖아요. 그죠? 동인하고 서인 나오죠. 동인 김효원과 서인 심의겸이가, 동인이 이제 김효겸 집이 동쪽에 있고 심의겸 집이 저쪽에 있다 보니까 동인 서인 나눠졌는데, 그 중에 외척에 대한 견제도 있었지만 그 이조 전량 자리 놓고 싸움이 되거든요. 이조 전량이 정량이 있고 자량이 있거든요. 정량은 5급이고 정오품이고 자량은 정육품이거든요. 요즘쯤에 공무원으로 뭡니까? 5급하고 6급이잖아요. 5급 6급이면 뭐 공무원 뭐 고위직이라 할 수 없죠. 그냥 뭐
중간 정도 되는, 중간도 좀 안 된다 할까요? 뭐 그 정도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 놓고 싸웠잖아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조 전량한테 정오품인데, 정랑이 정오품이잖아요. 당상관도 뭐 정삼품 이상의 당상관도 이조 전량한테 함부로 못했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계급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공직사회는 그게 있습니다. 공시생들은 이런 걸 미처 생각할 수는 없죠. 뭐 당장 합격 불합격이 생각하니까요. 근데 공무원 생활을 하고 한 20년쯤 되면, 이제 한 50살쯤 되면 이게 크죠. 뭐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창회 나가면, 동창회 이렇게 나가면 뭐 여러 가지 직렬을 가진 친구들, 뭐 직업도 여러 가지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회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동창들이 자기한테 자기 자리 주변에 막 끌고 모아요. 모여서 막 술도 한잔 권하고, 막 그래 어디 근무하노, 그래 나 하고 막 명함도 서로 주고받고 연락처 전화번호 뭐 하요. 근데 뭐 알아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다 싶으면 구태여 그 자리 옆에 하고 뭐 연락처 주고받고 이렇게 안 하죠. 근데 동창회 가서 주변에 친구들이 막 반갑다고 막 찾아오고 하면 뭔가 내심으로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겠죠. 예, 자부심도 들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여자들도 사회적인 능력 발휘하고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예, 그건 뭐 남녀를 따질 일도 아니죠. 예.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도 저는 칼퇴거리입니다, 뭐 성질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친구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 나쁠 거 같아요. 그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친구죠. 남하고 막 경쟁해서 더 승진하고 이런 데도 관심도 없고, 이제 여학생인데 뭐랄까요, 약간 여성스럽기도 하고 막 전쟁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경쟁 이렇게 하는 친구 아니고, 그냥 결혼해서, 그 친구는 저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인연이 끊어졌는데,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스타일은 제가 직렬 선택도 잘 해줬죠. 그 학생은 직렬은 제 때문에 자기 직렬이 결정됐어요. 그 직렬 이야기는 지금 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부모님도 저를 좋아한다 그래요. 제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기 직렬에 맞게끔 제가 안내를 잘 해줬죠. 그래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직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보에 대해서, 정보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거는 제가 이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정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릴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걸 제가 아끼려고 뭐 또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바라고 이게 아니고요. 정보라는 것은 소수가 독점했을 때 정보의 효과가 있지, 다 알면 그 정보가 아닙니다. 예. 이번에 경쟁률이 어디가 낮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건요, 그걸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제 방송을 듣고 그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상으로 다 말씀 못 드릴 때가 가끔 있죠. 제가 이 유튜브를 지금 영상을 여러 번 올렸는데, 아직까지 뭐 조회수나 이런 게 이제 조금 많이 올라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은 보거든요. 특히 학원 관계자들 더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시생들이 혹시 제가 정보를 조금 아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양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보라는 거는 소수가 독점했을 때만 효과가 있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영상을 했을 때는 그건 정보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그걸 말들으면 큰일 나요. 예. 제가 재작년에 2021년도 시험 치고 나서
우리 학원 학생들 보고 쉽게 합격될 수 있으면 합격할 것 같으면 세무직을 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학생들 다 들었지만 그 정도 같은 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도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할 수가 있죠. 그건 제 말 듣는다 해가지고 그게 다 몰리진 않거든요. 근데 작년에 국가직 세무직 컷이 되게 낮았죠. 예. 그 정도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원서 상담할 때 특히 도 단위의 지역이나 또 소수직렬에 관해서는 소수직렬은 이제 몇 명만 더 물려도 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거는 정보는 제가 언급하면 제가 틀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아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이 영상으로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가끔씩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는 거는 주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자존심 뭐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언급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는 공무원이 과연 지속 가능한 좋은 직업인가 돼서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었다 생각하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또 제 영상 계속 들을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